호갱노노 인기 아파트 1위 강동 헤리티지 자이. 이거 뭘까요? 강동 헤리티지 자이 2024년 6월 입주 1299세대 서울 강동구인 것 같죠? 딱 보니까 24년 6월 입주 2년 남았고 호갱노노 차트 1위인 거 보니 분양하는 아파트구나. 11월 19일 특공 며칠 안 남았죠? 그 다음날 20일 1순위, 22일 2순위, 29일 당첨자 발표. 이번 달 안에 발표까지 다 끝나는 분양 단지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9호선 역세권이고요. 5호선도 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익숙하신 둔촌주공,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같은 강동구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헤리티지 자이. 이게 12,000세대로 너무 커서 그렇지 얘도 큰 단지예요. 1,300세대짜리니까 큰 편이죠, 단지가. 워낙 커서 10배라 이렇게 보입니다. 딱 봐도 올림픽파크 포레온보다는 입지가 조금 하급지죠. 그만큼 분양가도 포레온보다 저렴하게 나왔고요. 강동구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이 길동 생태공원을 비롯해 허브 천문공원, 캠핑장의 기부 체납으로 바로 앞에 만들어지는 어린이 공원까지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공세권, 역세권의 공세권으로 또 초등학교, 중학교도 바로 앞에 있죠. 역세권, 공세권의 학세권까지 갖추고 멋들어지게 지어질 강동 헤리티지 자이 청약 분석 시작합니다. 자, 일단 입지를 좀 자세하게 볼게요. 지금은 이 지하철 노선들이 없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도로 크게 한번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대략 9호선까지는 도보 4분 정도, 아주 가깝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아시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호갱노노에서 보셔도 그냥 이렇게 보일 텐데 개발 호재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 들어올 철도 노선들이 보여요. 이 호갱노노의 좋은 점은 예타 통과된, 확정된 노선들만 보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노선들은 볼 수 없어요. 모부님, 저는 보니까 이 개발 호재 버튼이 없는데요. 버튼 없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 버튼이 있고, 이 설정 버튼 누르면 서비스 설정 버튼이 있어요. 눌러주시면 개발 호재 기능 사용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 꺼져 있을 거예요. 켜주시면 동의 하고 나면 이렇게 개발 호재 버튼이 없다가 생겼을 겁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길동 생태공원 여기 보이죠?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8호선, 9호선 연장, GTX-A, 신분당선 연장, 위례 신사선, 위례 가천선, 기타 등등이 다 보여요. 제가 가끔씩 이거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할 줄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이렇게 개발 호재 보기 기능을 켜고 보니까 길동 생태공원 여기 선명하게 보이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여기니까 4분 거리였다 이 얘기고, 9호선이 더 가깝긴 하지만 5호선도 14분 정도면 5호선도 접근 가능하네요. 다만 이 5호선의 배차 간격이 조금 길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5호선은 이렇게 천호 강동역까지 와서 갈라지잖아요. 위쪽으로는 상일동 미사 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는 올림픽공원 거여 마천까지 가잖아요. 갈라지면 아무래도 배차 간격이 아주 짧을 순 없어요. 조금 천호 전 요 라인에 비하면 조금 배차 간격이 길 수는 있다. 그래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1호선급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5호선, 9호선, 9호선은 초역세권, 5호선은 역세권은 아니어도 이용하기에 크게 불편하진 않다. 더블 역세권이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는 입지죠. 자, 그리고 9호선 길동 생태공원역을 바로 끼고 있는 게 이 길동 생태공원이에요. 이 공원 때문에 이 지하철역 이름이 길동 생태공원역이 된 거고, 이 길동 생태공원이 되게 좋아요. 사진 볼까요? 입구부터 굉장히 잘 관리된 공원의 형태를 띠고 있죠. 나무들도 항상 조경을 하고 있고요. 꽃도 심어놓고 넓습니다. 데크길을 잘 해놨어요. 저는 이런 데크길 같은 걸 잘 해놓는 거, 그리고 벤치가 많은 공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벤치도 많습니다. 가끔 보면 벤치가 진짜 없는 공원들이 있는데 그런 공원들은 왜 공원으로 그 땅을 낭비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 길동 생태공원이 이 부분에선 가장 퀄리티가 저는 좋다고 보고, 바로 붙어서 이어지는 게 이제 허브 천문공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동그란 형태로 보이는데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식물원도 있고요. 위에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걸어보시면 사람이 보이세요? 이런 분들이 사람인데 공원이 꽤 큽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들어가 보면 위에선 이래 보여도 들어가 보면 이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크길이 잘 되어 있는 길동 생태공원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여기 살진 않지만 공원은 다 임장해봅니다. 어딜 갈 때 항상 그 근처에 있는 공원을 가보기 때문에 가보고 좀 퀄리티를 평가하거든요. 길동 생태공원이 아마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실 거고, 어차피 붙어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이렇게 가서 길동 생태공원 쭉 돌고 허브 천문공원 들려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요.
산책 코스가 꽤 길겠죠. 아쉬운 점은 이 공원이 아파트와 아예 붙어 있지는 않는다는 거. 그 점은 약간 아쉬운데 이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편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둔촌주공이 올림픽공원과 가깝다고 하는데 사실 둔촌주공에서 이게 가까워 보이지만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걸어보면 단지 끝에서 걷기 시작해도 거의 10분 정도가 걸려야 올림픽공원에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한 4분 정도니까 공원 자체의 퀄리티는 당연히 올림픽공원이 훨씬 좋지만 저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보다 중요한 게 접근성이라고 생각해서 한 4분 정도면 큰 공원까지 접근이 가능한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좀 더 공세권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동 그린웨이 가족 캠핑장이 어딨냐면 방금 보셨던 허브 천문공원이랑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캠핑하시면서 주차는 이쪽에 하고요. 캠핑하다가 공원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오고 삶의 질은 나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학교는 바로 길 건너편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딱 붙어있죠. 초품화라고 하진 않아요. 품고 있진 않으니까. 분명히 도로가 있죠. 그래도 이 도로가 그렇게 큰 도로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강동 헤리티지 자이 공사 현장이고 바로 길 건너편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는데 요 정도 길을 건너면 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도 아예 초품화와는 달라요. 일단 차도가 있어버리면 초품화랑은 다릅니다. 초품화랑은 다르지만 바로 앞이니까 아이를 데려다 주거나 하기에는 매우 좋다. 이 횡단보도 하나 정도만 어른들이 양쪽에서 지켜주면 상당히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무단횡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그냥 막 튀어나오면 그것까지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아예 품고 있진 못하지만 통학 편의성은 어쨌든 상당히 좋은 편인 건 맞습니다. 정리하면 5호선, 9호선 역세권에 공원도 한 4분 거리고 학교는 길만 건너면 1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으니 우리가 입지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죠. 아파트 규모도 1300세대 규모로 적은 편이 아니에요. 웅장하죠. 조감도 보시면. 자, 조감도는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입주까지의 기간도 빠른 편이죠. 2024년 6월 입주면은 1년 6개월 만에 입주를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분양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자,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데 결국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분양가가 중요하다. 요즘 촬영하는 모든 청약 영상마다 이 얘기를 하죠. 결국 중요한 건 분양가다. 분양가를 봐야 여길 청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입지여도 그 입지보다 더 비싸게 나오면은 청약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입지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주변 아파트가 5억인데 분양가 1억에 나오면 이건 해야 되는 거고요. 볼까요? 자, 59B가 나와 있는데 요거밖에 없어요. 일반 분양 물량은 84가 없습니다. 59B 타입 하나만 나와 있어요. 자, 59B 타입이 어떤 곳인지는 좀 이따 보고 일단 분양가부터 보면 대략 한 6억 5천에서 7억 7천 사이 꽤 차이가 나죠. 저층과 고층이 33층짜리 아파트니까 대략 중간을 이 정도로 잡으면 분양가는 한 7억 3천 정도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59 타입이고 우리가 25평형이라고 부르는 그 타입이죠.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참고로 이런 단지 배치도 같은 것들 동호수 배치도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 네이버에 강동 헤리티지 자이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그냥 눌러보시면 됩니다. 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배치도부터 보면 자, 여러분이 청약하실 수 있는 59B 타입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59A가 있고 59B가 있는데 지금 59B만 일반 분양이 풀렸잖아요. 59A가 더 좋은 타입이죠.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B타입은 약간 애매한 동호수인 경우가 많은데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지금 분양하는 59B 타입은 이렇게 꺾어지는 지점, 아파트가 꺾어지는 지점에 있죠.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지점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확대를 해보면 자, 요거 볼게요. 옆에 있는 얘네들은 1, 2, 3번은 이쪽이 주창이겠죠. 거실창. 그쵸? 그리고 완전 반대 방향으로 또 창문이 쫙 이렇게 뚫려 있어요. 즉 통풍에 유리하죠. 이런 타입이 보통 A타입이에요. 꼭 그렇게 한다는 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색깔 쳐져 있는 집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앞뒤로 빵 뚫려 있지는 않은 구조예요. 창문이 이렇게 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필히 구조가 조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여기 이제 평면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평면도 탭이 없는 거 보면 평면도를 조금 숨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분양하는 59B 타입의 평면도를 별로 안 좋은 평면도를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모델 하우스 이런 거 눌러보시면 평면도 나옵니다.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평면도가 나오죠. 여기가 주창이겠죠. 이런 식으로 거실창은 따로죠. 이 거실이죠. 여기가 거실창은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주방과 다른 방들은 이렇게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창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이렇게 쭉 펼쳐진 포베이 구조가 아닌 거죠. 이건 이제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죠.
여러분이 조합원이어도 굳이 내가 이걸 가져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빵빵 뚫려있는 좋은 타입을 가져가겠죠. 요거 같은 경우엔 그래도 남동, 남서 이렇게 분산돼서 상이 배치가 되는데 요런 거 걸리면은 남동 일부에 북동 일부예요. 남동, 북동. 얘는 남동, 남서. 요런 이제 104동의 1라인이나 103동의 5라인이나 106동의 5라인 걸리시는 분들이 분양받으시는 분들 중에 가장 운이 없으신 분들이죠. 이거는 그냥 운이라서 이왕이면 그래도 그 중에서 이런 101동의 4라인, 102동의 4라인, 여기도 4라인, 여긴 2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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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인 걸리는 게 좋죠. 이렇게 꺾여지는 이 부분 걸리는 게 낫고 이게 위쪽에 딱 끼어있는 이런 위치는 기본적으로 집값에서 아무래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북쪽을 끼기 때문에 창이 북쪽을 끼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 가능성은 약간 낮긴 해요. 11라인 중에서 3개밖에 안 되니까 4분의 1 정도의 운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곳이 걸리겠죠. 자, 이렇게 라인은 약간 안 좋은 라인을 줬는데 다행히 층은 좀 잘 분산해 줬습니다. 층은 1층부터 최고층까지 잘 분산돼 있죠. 저층만 몰아준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행이죠. 이 정도면 다행인 편이에요. 보통은 층수도 안 좋고 동도 안 좋고 라인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게 보통이에요.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청약은 일반 분양은 제일 안 좋은 것만 남아있어요. 이건 당연한 게 조합원들이 나쁜 게 아닌 게 여러분이 조합원이어도 이걸 먼저 하지 굳이 내가 나서서 이걸 고르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뭐 비난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구나. 재건축을 하면 원래 좀 안 좋은 타입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왜 그러냐, 양심이 없다, 그렇게 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라인과 층수 배치까지 참고하시고 나서 다시 7억 3천 정도라는 분양가를 이제 보자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본 그 입지에 약간 안 좋은 라인인데 7억 3천에다가 확장비에 뭐에 하면은 한 7억 한 6천 정도 될 거예요. 7억 중반대. 이게 과연 타당하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가격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비싸, 이 정도면 싸,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된다. 강동구니까 근처에 아파트가 많이 있겠죠.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는 여기 바로 아래쪽에 길동 GS 강동자이라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 2003년식이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25평짜리가 또 없고 우리는 5구가 필요한데 25평이 없고 33평만 나와 있는데 일단 마지막 거래는 13억 4천 참고만 하는 거예요. 3월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거래가 나왔다면 실거래가 이쯤에 찍힐 가능성이 크죠. 좀 아래쪽에. 자, 최근 거래가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을까? 조금 더 내려와 보니 둔촌 푸르지오가 있어요. 2010년 그래도 꽤나 준신축이라 볼 수 있고요. 이 둔촌 푸르지오가 조금 안타까운 점이 단지 내로 차가 다닙니다. 보통 2010년 정도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짓는 스타일은 다 사라지고 차 없는 아파트로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여긴 이 사이 길을 내버렸어요. 이게 뭐 시의 소유였던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 사이사이에 차들이 막 들어오진 않죠. 완전 차 없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축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아파트긴 해요. 요게 지금 25평이 최근에 거래된 내역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8억 5천에. 이때 12억 갔던 가격을 보시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입지는 절대 12억이 나올 수 없는 입지고요. 25평이 30평대면 몰라도 한 8억 5천 정도가 지금의 시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입지가 8억 5천이에요. 그리고 약간 위에 있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지금 7억 5천 정도, 한 1억 정도 싸게 나온 거죠. 1억 차이면 타당한 걸까? 이 둔촌 푸르지오와 강동 헤리티지 자이 중에 누가 더 좋은 입지예요? 둔촌 푸르지오와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입지가 거의 뭐 비스무리해 보이긴 하는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얘가 1억 정도는 지금 싸요. 여러분이 얘를 청약받는 게 7억 5천, 여기는 8억 5천이에요. 25평이 똑같이. 일단 먼저 보이는 거 9호선과의 거리, 강동 헤리티지 자이 4분, 둔촌 푸르지오 11분. 일단 9호선까지의 거리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훨씬 가깝네요. 공원까지의 거리는 비슷한데 길동 생태공원이 여기 있어요. 이 아래쪽은요, 일자산 자연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길동 생태공원이 조금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교통이나 공세권 면에서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한결 우위에 있고요. 학교 제일 중요한 거, 헤리티지 자이는 초중학교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반면 둔촌 푸르지오는 주변 학교가 안 보이죠. 아래쪽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모든 면에서 입지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단지 크기도 1299, 800으로 한 1.5배 정도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더 크고요. 또 여기는 2024년 6월 준공되는 완전 신축 아파트고 둔촌 푸르지오는 2010년, 약 14년 정도 차이가 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매수한다고 하면 여기가 8억 5천이라고 하면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11억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0억으로 잡는 것도
너무 낮아요. 이건 그냥 신축이기만 해도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입지까지 훨씬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11억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예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이 입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내가 산다면 한 11억 정도는 줘야 돼요. 실제로 지금 조합원 입주권은 거래가 되니까 살펴봤더니 요런 거는 이제 19평형 배정받은 타입이라 의미가 없고요. 요런 게 24평형, 이게 A타입 좀 더 좋은 거, 여러분이 분양받는 B타입보다 약간 더 좋은 타입이에요. 요거 이제 입주권 매수하시려면 10억 정도 필요한데 11억이 아니라 10억인데 더 싼데요? 심지어 이건 B타입이고 얘는 A타입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은 게 이게 분담금이 있겠죠.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분담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여기 감정가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안 써놨어요. 분담금이 아주 적진 않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보통은 분담금이 매우 적으면 써놔요. 분담금이 아주 막 3천, 4천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억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시면 이번에 이 아파트가 일반 분양 비율이 적잖아요. 일반 분양 비율이 적다는 얘기는 조합원 분담금을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소 2억 이상은 봅니다. 분담금. 혹시 아니라면 알려주세요. 가끔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조합원 지금 입주권 호가가 10억인데 현재 시세가 11억이라고 하냐. 분담금이 있잖아요. 어차피 내야 돼요. 입주하실 때 12억 이상일 겁니다. 실제 매수가는 10억 더하기 뭐 2억 이상 해서 12억 이상. B타입은 약간 타입이 안 좋으니까 뭐 11억에서 12억 사이 정도로 보이네요.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자, 그런데 시세가 아무튼 11억 이상 나오는데 분양가는 7억 5천 정도에 나왔으니 최소 시세 차익이 한 3억 5천 정도는 보이죠. 괜찮다 이 정도면. 요즘 분양하는 거 치고는 차익이 괜찮아요. 분양가 잘 나온 거예요. 여기는 좀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분양했던 둔촌주공이나 마포 더클래시 같은 곳들보다는 확실히 분양가도 싸고 시세 차익은 좀 큰 편입니다. 그렇다고 완전 뭐 로또 분양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는 사실 저는 많이 몰릴 거라고 봅니다. 일단 총 공급 세대는 219세대예요. 그러니까 1300세대 규모의 아파트지만 분양 세대 수는 220개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1100개 가까이는 조합원들이 차지를 한 거니까 이러면 사실 분담금은 작을 수가 없어요. 분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적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많이 분담시킬수록 조합원 분담금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조합원 분담금이 많겠죠. 입주권 하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인지 꼭 체크를 해야 내가 10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13억이었어. 이런 불상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큰 편이지만 분양 세대수는 어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와 답게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둔촌주공 같은 데보다는 훨씬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저가점자이신 분들은 당첨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내가 고가점자면 이걸 청약하는 게 맞냐?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한번 70점대로 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봐요. 고가점도 저가점도 아닌 한 60점 정도, 59점 이런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될진 모르겠지만 워낙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될진 모르겠지만 내 가점이 애매해서 어차피 서울의 로또 분양은 쳐다볼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보실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7억이라는 가격대가 체감상 저는 이렇게 주변 아파트와 비교를 하지만 의외로 많은 청약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액수의 절대적인 크기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반포 원베일리 작년에 분양했던 17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17억 5천이었나? 이건 되게 싼 거예요. 이건 진짜 로또 분양이었어요. 왜? 옆에 있는 아파트가 33억이니까. 지금은 40억 넘었죠. 43억인가 하죠. 저한테는 이게 싼 거예요, 이게. 시세보다 싼 게 싼 거지. 얘도 싼 거죠. 시세가 한 11억 하니까 한 7억 5천이면 한 3억 5천 싼 건데 제 입장에선 얘가 싼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비하면 그렇게 싸진 않아요, 솔직히. 로또 분양은 아니에요. 이건 로또 분양이죠. 당첨되는 순간 10몇 억을 먹으니까. 그쵸?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었으니까 이런 판단을 하시지만 보통 청약하시는 분들은 그냥 7억 5천이면 싸 17억이면 비싸라고만 판단하시고 또 이제 되게 중요한 거 7억 5천이면 뭐가 돼요? 중도금 대출이 돼요.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중도금 대출이 잘 되는데 미분양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비싸게 나와도 미분양이 안 돼요. 잘 그냥 절대적인 가격만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둔촌주공을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시세 차익이 확실히 있는 건 맞아요. 저렴하게 사는 셈이에요. 옆에 있는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3억 정도 저렴하게 사는 거는 맞는데 청약이라는 게 일반적인 매수와는 다른 점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강력하게 적용이 된 청약이거든요. 이 분상제가 그렇게 세게 적용됐다면서 시세 차익이 이거밖에 안 돼? 요즘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 분상제로 분양가를 정할 때는 또 작년 가격을 참고하다 보니까 작년엔 집값이 좀 높았잖아요. 그게 좀 반영이 돼서 분양가 상한제를 강력하게 걸었는데도 분양가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 거죠.
분상제를 아주 강하게 걸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은 전매 제한이 10년이라는 거. 이게 이제 분상제를 얼마나 세게 걸어서 분양가를 깎았냐에 따라서 뭐 6년이 되기도 하고 8년 되기도 하고 10년 되기도 해요. 같은 투기 가일지구에도 8년 걸리는 곳이 있죠. 여기 10년 걸렸다는 거는 정말 분상제로 많이 분양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산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차익이 있는 거고, 전매 제한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될 게, 일단 10년 동안 이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뭐 아주 좋은 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 차익 이 정도의 전매 제한이 10년이면 솔직히 투자 용도는 못 돼요. 그래도 3억 싼 거 아닌가요? 정말 이게 만약에 차익이 막 한 5억에서 막 7억 정도의 차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매 제한이 10년이어도 솔직히 웬만하면 좋은 투자가 되죠. 근데 한 3억 정도다, 전매 제한 10년이다. 우리가 투자라는 걸 잘하려면 되게 중요한 게 타이밍이거든요. 여러분이 2020년, 2021년, 2022년을 겪어보시면서 느낀 점은 투자는 타이밍이다. 주식도 부동산도 타이밍이에요. 물론 보수적으로 그냥 집 하나 가지고 평생 가져가면 그냥 꾸준히 우사냥하니까 내 집 마련 한 채만 해서 평생 가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채널의 방향성은 사실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솔직히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게 투자의 전 기본이라 보거든요. 근데 전매 제한이 10년이면 이 10년 안에 무조건 정말 좋은 매도 타이밍이 오거든요. 2번, 3번 정도는 올 거예요. 10년이면 적어도 2번은 와요. 그 2번을, 그 타이밍이 딱 전매 제한이 풀리는 시점 또는 그로부터 1년 뒤 정도인 뭐 한 11년 차 정도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매 제한이 풀렸을 때는 어떤 상황일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한 3년 차, 4년 차, 아니 빠르면 1, 2년 차 때 좋은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데, 매도하기에 그때 매도할 수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올해 상반기, 22년 상반기 한 4월 정도에 지금 내가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양받은 주택이 전매 제한이 걸려서 2027년이나 돼야 팔 수 있다. 못 파는 거죠. 이때 파는 거랑 또 몇 개월 지났을 때랑은 또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은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매도 매수를 대략 2번에서 한 4번 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매도 매수를. 근데 이걸 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나에 그냥 다 넣어놓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건 조금 아쉽죠. 그리고 10년 뒤에 하필이면 하락장이다. 그러면 또 뭐 강제로 11년, 12년 또 가야 되는 거니까. 전매 제한이 길다는 건 일단 단점이에요. 나는 그냥 실거주용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쭉 갈 건데, 계속 여기 살 건데 조금 싸게 사고 싶어 하면은 이건 맞아요. 사실 싸게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10년 동안 가격 변화를 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분이라면, 글쎄요,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해도 10년, 이건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평가가.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악재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3억 5천이라는 건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서 3억 5천이 싸다는 건데, 주변 아파트 자체가 당장 또 내려갈 일이 곧 있거든요. 이 주변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길동 헤리티지 자이 주변 아파트들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둔촌주공 있잖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 친구 때문에 나중에 잠실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25년도가 되면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시작하고, 이게 12,000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길동 헤리티지 자이도 1,300세대라 얘도 이 주변에는 약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둔촌주공은 이 일대 성파구 뭐 강동구까지 포함해서 이 일대 전반적으로 다 부동산 가격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할 때는. 근데 하필이면 우리 강동 헤리티지 자이도 둔촌주공의 하정권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잠실보다도 가까워요. 헤리티지 자이가. 그리고 하급지죠. 잠실은 상급지지만 헤리티지 자이는 둔촌주공보다 하급지예요. 그러면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 입주를 할 때 잠실보다 더 타격을 많이 받겠죠. 우리가 잠실을 한 2억 이상 빠질 걸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 순간, 입주하는 순간. 여기는 하급지는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입주 물량 폭탄이 들어올 때. 그럼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가 빠질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시세 차익이 3억 5천이 있는 게 맞지만 사실상 이게 차익이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단 2년 뒤에 확실하게 큰 악재가 하나 있으니까 걔까지 고려를 하면 이 3억 5천은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 차익인 거고, 물론 이 뒤에 10년 동안 악재도 있다가 뭐 호재도 있다가 또 악재도 있다가 이거 하겠지만, 일단 이 큰 악재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2년 뒤에 무조건 악재가 생긴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이 있습니까? 하면 있는 거죠. 3억 5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해봤느냐, 지금 상황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 계산은 조금 달라질 순 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강동 헤리티지 자이에 대한 청약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청약하는 단지가 당분간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쫙 쏟아냈던 분양 영상은 앞으로 자주 올라갈 것 같진 않지만 중요한 단지들은 꼭 해드리니까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